최근 길고양이와 반려견 등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문제로 동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빚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로베리 소속의 김동훈 변호사는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사거나 입양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지적하고 공유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자의 생생지락TV는 10월 7일 김동훈 변호사를 만나 동물권 현안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동물법 전문가로 정성이 높으신데 이런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동물법을 시작한 게 한 10년, 11년 정도 됐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동물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신문에 봤는데 어디 오피스텔 옥상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던져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는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재물손괴죄 이런 걸로 적용이 된다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데다가 당시에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 게 막 5만 원? 벌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이거 분명히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도 있고 법적으로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단체 자문변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많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좀 자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죠. 결과는 아쉬웠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악마 에쿠스 사건이라고 과거에 있었거든요. 어떤 에쿠스 차주가 있었습니다. 에쿠스 차주가 자신의 강아지를 목줄을 트렁크에 매달고 어디 한강 어디 대교를 그냥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했죠.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경악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혐의가 났습니다. 차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고의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우연히 그냥 자기가 뛰쳐나온 거다. 그게 결국은 무혐의가 났고 그래서 이게 사람 사건이었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 동물 현안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두 가지 좀 생각을 우리가 같이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동물 학대자에 대한 이제 소유권 포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국민적인 합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내가 내 아이를 때렸다. 그래서 뭐 처벌을 받는다 치더라도 제가 우리 아이를 계속 기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돌려달라. 이건 내 물건인데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계속 같이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법률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돼서 좀 학대자와 그 학대 당한 아이를 좀 격리시키고 영구적으로는 소유권을 좀 포기를 하는 그런 좀 제도적인 마련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안락사 문제입니다. 이제 맹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고 공격성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결국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뭐 처벌 내지는 어떤 응당의 제재로서 과연 이렇게 안락사까지 시행을 하는 게 좀 옳은 거냐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길고양이나 반려견,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물을 너무 쉽게 기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동물 유기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학대, 유기 다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동물을
분양받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싼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그냥 주머니에 한 몇십만 원만 있어도 이제 동물을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다못해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사실은 동물을 기른다는 게 굉장한 책임감이 있고 그에 따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약한 상대로 그냥 화풀이를 한다든가 약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더군다나 책임감은 없는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동물을 쉽게 구입하거나 쉽게 분양받을 수 없고 약간의 자격 조건처럼 그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벌은 선명하게 불구하고 네. 경찰 수사도 미온적이다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학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학대 동영상을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증거를 오히려 이 신고자한테 요구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증거가 또 나오거든요. 뭐 주변에 CCTV도 있는 거고, 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근데 약간 수사기관에서 아직까지도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들이 이런 학대가 점점 발생하는 그런 좀 원인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동물 학대를 했을 경우에 처벌 자체가 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뭐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형량 자체가 굉장히 뭐 낮거나 뭐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후진국 수준이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형량에 못 미치게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가해 학대자가 느끼기에는 별로 큰 처벌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에서 작년 7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캣맘 캣띠분들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공변을 많이 당하세요. 네. 길고양이 밥 주는 게 불법인가요? 뭐 고양이 밥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한 가지 딱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그 밥 주는 자리가 사유지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집 마당 안에 들어가서 뭔가 뭐 먹이를 준다든가,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로 같은 데나 아니면 그들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동물보호법 이게 취지에 맞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예,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나 TNR 그 각 지자체의 어떤 재량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TNR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TNR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체수 조절은 필요하고. 근데 이게 행정 절차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NR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아이였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많고, 또 부정수급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투명하게 좀 규정을 좀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의무화를 둔다거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네.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 아이와 관련된 법이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뭐 동물보호법이라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서 우리 아이를 내가 기르는데 이런 책임이 있고 그런 걸 알게 될 때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야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